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현태의 만리풍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대표만이 위기에 처한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시작할까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년 총선에서 우파 정당이 승리할 수 있게 만들면 됩니다. 그런 점에서 내년 2020년 4월 10월 총선에서 우파 정당의 압승 여부는 결국 황교안 당대표의 판단과 결정에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황교안 당대표는 여러 차례 나는 다 내려놓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무엇을 다 내려놓았다는 것인지는 밝히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황교안 당대표의 그 진정성이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저렇게도 잘못하고 있는데도 국민들은 그래도 자유한국당은 찍지 않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만큼 자유한국당에 대한 이 불만과 불신이 깊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아직도 욕심이 많고 다음 총선에서 한 번 더 뺏짓하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겉으론 국민을 위하는 척할 뿐 사실상 국민의 안위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이런 인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국민들의 생각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황교안 당대표가 법무부 장관도 하고 국무총리까지 하고 나서서 정치권으로 들어올 때는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결심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오로지 위기에 처한 이 나라를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자유한국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당대표로서 어떻게 하면 그 숭고한 뜻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영웅은 때를 만나야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황교안 당대표에게는 영웅이 될 수 있는 때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황교안 당대표가 있는 바로 그 자리, 그 위치에 지금 서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진심으로 나라를 구하겠다는 마음으로 굳게 다짐하고 실천으로 옮기기만 하면 됩니다.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황교안 대표의 그 진심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국민들이 자유한국당과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내년 총선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횡포를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까요? 황교안 당대표가 갖고 있는 고민의 핵심은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부터 이 숙제에 대한 해답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해답은 황교안 대표의 진정성에 달려 있습니다. 영웅호걸은 자기를 버릴 줄 알아야 진정한 영웅호걸인 것입니다. 대꾼의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내려놓지 못한다는 느낌을 주는 순간 국민들과 당원들은 색안경을 끼고 결국은 좋게 생각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황교안 당대표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제시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나라가 처한 위기 상황을 설득력 있게 잘 정리해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길 바랍니다. 지난 광복절대 행사 때 제시했던 5가지 정책들로서는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는 감동이 없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섬세하고 감성적이며 설득력 있는 호소문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는 주요 우방국 대사관을 통해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대표로서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을 서신으로 담아 각 나라의 대통령에게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 그리고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국가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내용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과 제1야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향하고 있다고 확인시켜 줘야 합니다. 그러나 현 문재인 정권의 이 폭거를 막을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없다는 내용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가고 있는 이 사회주의, 공산 독재주의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선 한교안 당대표는 자유한국당 현역 국회의원 112명 모두를 먼저 설득하는 절차를 거쳤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살기 위해서는 창당하는 정신으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내년 총선과 공천에 임하자고 설득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내 통합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잠재적 한교안 당대표의 대권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까지도 모두 포함해서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그리고 그런 자세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오세훈, 김문수, 그런 이 원외 지도자들은 물론 전 당대표였던 홍준표, 김무성 의원 등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먼저 협조 요청을 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를 고문단으로 위촉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고문단 회의를 약속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 총선 전략과 공천 관련 의견을 부탁드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때 내년 총선에서는 기존 국회의원 112명 모두 기득권을 다 내려두고 100% 공천을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겠다고 큰 방향을 제시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일단 국민들과 당원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많은 새로운 정치 신인들을 발굴하여 공천하겠다고 약속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자유한국당 당명에도 집적하지 않겠다고 하시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정치판을 만들겠다는 것이죠. 창당하는 수준으로 개혁하겠다고 발표하는데 누가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가 되면은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이나 절차 등은 이런 고문단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리고 당내 최고 의결기구인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하겠다고 하면 모두들 동의하고 전폭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시민 사회단체장들과도 자리를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이들에게도 시민사회단체가 협의하여 아니면 합의해서 정치 신인들을 발굴하여 추천해주면 공천에 적극 반영시키겠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외곽에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뭉쳐지지 않겠습니까? 우파들의 대통합은 물리적으로 억지로 해결될 부분이 아닙니다. 내년 총선 공천을 두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모두가 함께하는 공천이 되면 대통합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의 공화당 또는 바른미래당에 대한 이런 물리적 통합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물론 되지도 않겠지만 말입니다. 일단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우파 국민들이 뭉쳐지면 자연스럽게 대통합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아니면 적어도 총선에 가까워서 우파 연대를 통한 후보 단일화까지는 가능해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여론조사 재단 설립을 범시민사회단체가 앞장서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해보십시오. 지금 문재인 정권의 지지 기반은 바로 이 높은 여론조사 결과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40%에서 50% 가깝게 지금 발표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나라가 망해도
이 지지율 조사 결과는 40%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사 방법이 공정하지 않고 또 질문도 제대로 된 질문을 하지 않고 또 모집단이 오염되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하는 너무도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대부분 국민들은 그래서 이에 대한 결과를 믿지 않고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론조작 부분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지금 급선무입니다. 이들의 동력을 끊는 것은 바로 이 여론조사의 실체를 밝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주의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횡포를 막고 내년 총선에서 우파가 성공을 거두려면 두 가지 부분이 해결돼야 됩니다. 두 가지 부분. 하나는 문재인 지지율의 이 실체를 밝혀서 이들의 추동력을 끊어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유한국당 중심이든 다른 구심체가 되든 우파 진영의 대통합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되면 당원들은 물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침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여론조사재단, 가칭 국공여단 설립을 시민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바로 이런 계획이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겠다라는 이런 정도의 지지선언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최고위원회의와 원내대표 중심으로는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쏟아내는 잘못된 정책들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과 당원들 눈에는 지금 황교안 당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두 사람만이 언론의 조명을 받기 위해 욕심을 부리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억울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밖에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두 사람의 입만으로는 이렇게 마구 쏟아져 나오는 좌파 정책들과 비리를 다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수많은 비리가 터져 나왔지만 자유한국당에서 끝까지 파고들어서 매듭진 게 있었습니까? 곽상도 의원 한 분만이 문 대통령의 딸 문다혜와 그 사위의 해외 이주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그것뿐이 아닙니까?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같이 저는 제안을 합니다. 당내에 10여 개 정도의 분야별 대형 특위를 구성하십시오. 물론 지금도 몇 가지 특위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런 운영 방법이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존재 자체를 잘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탈원전 정책 저지 대응 특위를 만든다든가 4대강 보해체 저지 대응 특위를 만든다든가 김경수 등 드루킹 사건 대응 특위를 만든다든가 국가 외교 안보 대응 특위를 만들고 사회주의 경제 정책 저지 대응 특위를 만들고 또 사회주의 역사 교육 정책 대응 특위를 만들고 또 내년 총선 부정선거 방지 대책 특위를 만드는 등 이런 10여 개 정도를 구성하시라는 거죠. 각 분야별로 대형 특위의 위원장은 최고위원들과 3선 이상의 의원들 중 한 명씩을 위촉하고 또 초재선 의원들 10여 명씩 나누어서 각 대형 특위의 위원으로 위촉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민간 전문가들도 실무위원장과 실무위원들로 구성해서 각 분야별 대형 특위에 10여 명 정도 위촉을 하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 되면은 국회의원 10여 명과 민간 전문가 10여 명이 함께 한 팀이 되어서 머리를 맞대고 전략을 만들어 대응하도록 하자는 취지인 것이죠. 각 위원회는 격주로 회의를 한 번씩 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국회에서 대국민 토론회를 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대국민 토론회는 매주 두세 개씩 국회에서 계속 개최가 되고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진실을 전달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 여론을 주도해 갈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방향을 제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한편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정계특위를 봅시다. 지금 정계특위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린 연동형 비례대표 법안도 사실상 전략 부재로 실패한 것 아닙니까? 장제은 의원 혼자 열심히 싸웠지만
결과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게 다 한 게 아닙니다. 이기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장제윤 의원 혼자 대응한 게 사실상 실패의 원인인 것입니다. 국회 절차법상 통과될 수 없는 법을 막지 못했지 않습니까? 당 대책 특위를 만들어서 집단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대응을 했더라면 하는 이런 아쉬움이 남아있는 것이죠. 국회 절차법에 대한 중요성과 도입 취지 등을 사전에 더 홍보해서 공론화를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권 여당에서 불법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막아낼 수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직선거법 지금 제24조 11항 그 조항이 남아있어서 법사위에 가면은 또 한 번 막을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습니다. 그 조항이 뭐냐 하면은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총선일로부터 13개월 이전에 국회의장에게 그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걸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올라와 있는 이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법이 통과된다 해도 내년 총선에서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한 번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잘못 대응하면 또 실패하고 맙니다. 저들이 밀어붙여버리면은 법으로는 안 돼 있는데, 준비 안 돼 있는데 결국은 이번에 당한 것처럼 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법 당 대책 특위를 만들어서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내년 총선 전까지 각 분야별 10여 개 정당의 당 대책 특위를 구성해서 운영하면 어느 정도 집권 여당에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행포를 저지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0여 개의 각 대형 특위가 한 달에 한 번씩만 대국민 토론회를 주도해 가면은 자유한국당은 매주 2개 내지 3개의 대국민 토론회를 국회에서 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론을 주도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론전에 이기를 하면은 여론에 끌려가면 못 이깁니다. 여론을 주도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모두 담아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에 대한 새로운 기대와 믿음을 가질 것입니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그리고 마음에 와 닿는 이런 얘기를 갖고 국민들과 당원들을 설득해 주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황교안 당대표가 이 나라의 난국을 지금 타개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영웅이 되는 순간을 저는 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정인태 만리풍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